안녕하세요. 소통한의원 이준기 원장입니다. 오늘은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우리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는 원래 물이 차 있습니다. 이 물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붓게 되면은 귀가 꽉 차는 느낌이 들면서 소리가 안 들리고 이명이 나고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. 이 병은 청각과 균형기관을 둘 다 침범하기 때문에 어지러움과 청력에 관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. 즉, 어지럼증과 귀울림, 난청과 충만감이 주요 증상인데요. 다만 초기에는 이 네 가지 증상 중에 일부 증상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한동안 괜찮다가 또 발생하는 이런 반복성인데요. 흔히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. 오른쪽 귀가 며칠 먹먹한가 싶더니 갑자기 롤러코스터 탄 듯이 빙글빙글 돌고 토하고 꼼짝도 못했습니다. 그렇게 한두 시간 있으니까 좀 나아졌지만 며칠간은 멍하면서 잔 어지럼증이 남더라고요.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갑자기 또 그런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오른쪽 저음 청력이 떨어져 있다고 메니에르 병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이 병은 공식적으로 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. 관리약이나 생활교정 등을 통해서 불편감을 덜어주고 진행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. 완치가 없다니 답답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집니다. 생활관리는 귀 속의 부종이 원인이니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저염식을 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. 또 많은 분들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메니에르 발작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과로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즉, 외식은 피하고 집밥을 담담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. 금연을 하고 음주와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스트레스 역시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을 조절해야 됩니다. 또한 좋은 자세를 유지하여 머리로 가는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또 진료를 보다 보면 귀의 압력이 갑자기 변하는 환경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거나 유발되었다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. 즉, 비행기를 탄다던가 갑자기 너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힘을 꽉 주는 것과 같은 활동은 특히 초기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.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?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약인데요. 이 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달팽이관과 전정에 부종이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. 저는 원인 부위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적용하는데요. 즉, 내장이나 내부 깊숙이 발생한 문제라면은 주로 복용하는 한약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. 반면에 근원지가 좀 더 겉에 있는 근육이나 골격 같은 곳이라면은 추나나 침이 더 효율적이겠죠. 그런 의미에서 메니에르 병을 치료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한약이 되겠습니다. 실제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어지럼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해온 것이 수독인데요. 이 수독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병이 바로 메니에르 병입니다. 수독이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의 물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머리나 귀의 수독은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. 관절의 수독은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다리에서는 부종을, 또 소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두 수독이라고 부릅니다. 이 수독의 개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약이 있고 예전에도 메니에르 병을 이런 약들로 치료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직접 귀 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과의 빠르기나 정도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침이나 추나요법도 많이 활용합니다. 제가 처음 침 치료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도침을 배우던 때에 사사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떠올라서였는데요. 중국 각지에서 모이는 어느 큰 세미나에 선생님이 참석하셨는데 멀리서 온 어떤 다른 참석자가 메니에르병이 재발하여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셔서 그걸 듣고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던 모양인데요. 한번 메니에르병이 도지면 계속 고생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돌아가려는 것을 이 귀와 귀 뒷부분과 후두부 등의 침치료 등을 통해서 진정시켜서 세미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일화였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후의 일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메니에르 발작이 이렇게 발생하던 몇몇 환자에게 도침으로 이 관련 부위를 치료했더니 거의 즉각적으로 발작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 결과는 아쉽게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기와 연관된 두판상근이나 흉쇄유돌근, 후두하근 등이 긴장되어 있고 그것이 귀 내부의 병을 증폭시키는 원인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척추와 두개골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이 있는데요. 이런 데가 틀어지면 머릿속으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미세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메니에르 환자의 경우는 안 좋은 귀 쪽으로 1번이나 2번 목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. 또 등뼈도 비틀비틀 틀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치료해주면 재발이나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